재벌가의 사모님이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 취업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머님, 저 여기서 청소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충격적인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질 겁니다. 과연 이 사모님은 며느리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초고층 펜트하우스. 이곳에는 유명 그룹의 회장 부인 윤정 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평생을 상류층의 삶 속에서 살아왔죠.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가 그녀의 일상이었고 한 끼 식사에도 수십만 원을 쓰는 게 당연한 세계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외아들 민우의 갑작스러운 결혼 선언. 민우는 32의 나이로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촉망받는 젊은 경영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윤정은 아들의 결혼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했죠. 그래, 그 여자가 누구니? 어느 집 딸이고?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이름은 수진이고요. 평범한 직장인. 그 단어가 윤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집안, 학벌, 교양을 갖춰야 한다고 믿어온 그녀였으니까요. 민우야, 그 애를 한번 데려와 보렴. 어머니가 직접 봐야겠구나. 하지만 민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발 편견 없이 봐주세요. 편견? 윤정은 자신이 편견을 가졌다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죠. 혹시 이 여자가 우리 민우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죠. 며느리 감으로 적합한지 진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가 다니는 회사 건물에 청소 아르바이트 자리 있는지 알아봐 줄래요? 그리고 이건 절대 비밀이에요. 비서는 깜짝 놀랐지만 윤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재벌가의 사모님이 청소부가 되겠다니 이건 정말 전대미문의 일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윤정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색 작업복에 고무장갑 그리고 다른 운동화.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에 윤정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게 나란 말인가? 평소 그녀가 입던 명품 정장과 구찌 핸드백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대신 5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뒤로 묶고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죠. 오전 7시 윤정은 운전기사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의 사람들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출근을 하는구나. 민우의 회사 건물에 도착한 윤정은 지하 1층 청소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책임자는 50대 중반의 우락부락한 남자였습니다. 김미숙 씨 맞죠? 이력서 봤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청소일 해보신 적 있어요? 윤정은 가짜 이름 김미숙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휴, 처음이면 힘들 텐데. 뭐,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단 해보세요. 오늘 하루 해보고
내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세요. 이렇게 해서 재벌가 사모님의 청소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윤정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을 사람들이 매일 하는 거였어? 점심시간, 윤정은 건물 뒤편 계단에 주저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5,000원짜리 김밥이었죠. 평소 한 끼에 10만 원 이상 쓰던 그녀로서는 상상도 못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김밥이 맛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나니 모든 음식이 귀하게 느껴진 거죠. 김미숙 씨, 첫날인데 괜찮으세요? 옆에서 같이 청소 일을 하는 50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좀 힘들긴 하네요. 에이, 그러게요. 나도 처음엔 3일 만에 그만뒀어요. 근데 살려고 다시 왔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해야 먹고 사는 거니까요. 그 말이 윤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해야 먹고 산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삶의 무게였습니다. 오후 3시쯤 드디어 윤정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15층 사무실을 청소하게 된 거죠. 바로 민우가 있는 층이었고 며느리 후보 수진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청소 카트를 밀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사무실 안쪽으로 보이는 책상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직원들. 저 중에 누가 수진일까? 민우에게서 받은 사진 속 수진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윤정은 눈을 크게 뜨고 사무실 안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휴지통 좀 비워드릴게요. 윤정이 한 직원의 자리에 다가가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발머리, 안경, 그리고 온화한 눈빛.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의 결혼 상대? 가까이서 본 수진은 사진보다 더 수수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지만 평범한 옷차림. 일단은 튀지 않는 스타일이네. 윤정은 속으로 생각하며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관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윤정의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15층 사무실 청소를 맡은 그녀는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죠. 첫 번째 발견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사무실이 비교적 조용한 시간이었죠. 윤정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주연 대리, 이게 뭐야? 보고서에 숫자가 왜 이렇게 틀렸어? 중간 관리자로 보이는 남자가 젊은 여직원을 혼내고 있었습니다. 박주연이라는 여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 오늘 저녁까지 고쳐서 내. 알았어? 남자 과장은 서류를 탁 던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주연은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주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연아, 괜찮아? 선배, 저 정말 바보 같죠? 이렇게 간단한 것도 실수하고. 아니야. 이 보고서 양식이 워낙 복잡해서 그래. 나도 처음엔 맨날 틀렸어. 수지는 옆 의자를 당겨 앉더니 박주연의 서류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되고 여기는 내가 예전에 만들어둔 파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면 돼. 걱정하지 마.
오늘 저녁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선배도 일 많으신데. 괜찮아. 우리 팀원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윤정은 복도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죠. 자연스럽고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저런 면이 있었구나. 두 번째 발견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점심시간, 윤정은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밖으로 식사를 나갔고 로비는 한산했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수진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죠. 수진은 로비 한쪽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아저씨, 점심 드셨어요? 경비실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인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고 환하게 웃었죠. 아이고, 수진 씨. 또 이렇게 오셨네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아저씨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렇게 매번 미안하지 뭐요.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어차피 저도 혼자 먹는 거 심심해서요. 같이 드셔요. 수지는 경비 아저씨와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의 손자 이야기, 요즘 날씨 이야기, 회사 이야기까지. 윤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저 여자가 저런 사람이었어? 경비 아저씨 같은 하위직 사람에게까지 저렇게 친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경비원을 공기처럼 여기거나 무시하기 일쑤인데 수진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고맙습니다. 수진 씨 같은 분이 우리 민우 이사님이랑 결혼하신다니 정말 잘 됐어요. 에이, 아저씨.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수진 씨는 마음씨가 참 고운 분이에요. 민우 이사님도 복 받으실 거예요. 윤정은 그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 아저씨까지도 수진을 그렇게 칭찬하다니.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진의 착한 성품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발견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윤정은 15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두 여직원이 들어왔죠. 아, 진짜 오늘 과장님 왜 저래? 완전 화나 계시던데. 맞아. 근데 수진 선배 대단하지 않아? 그 상황에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윤정은 칸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진 선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명백히 마케팅팀 실수였잖아. 그니까. 근데 선배가 자기가 중간에서 확인 못한 책임도 있다면서 과장님한테 사과하더라. 나 같으면 절대 못해. 수진 선배 진짜 착한 것 같아. 그리고 실력도 좋고. 우리 팀에서 제일 일 잘하잖아. 맞아. 민우 이사님이 선배 좋아하시는 거 완전 이해돼. 나 같아도 반할 듯. 두 여직원이 화장실을 나가고 윤정은 칸에서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죠.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 윤정은 수진이 돈을 노리거나 민우를 이용하려는 사람일 거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본 수진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어쩌면 민우가 수진을 선택한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 윤정의 마음속에서 편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뒤였습니다.
윤정은 15층 복도를 마지막으로 청소하고 있었죠. 그때 사무실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늦게까지 야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은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다가 복도에서 청소를 하는 윤정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아줌마. 아직도 안 가셨어요? 윤정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죠. 아, 네. 오늘 일이 좀 밀려서요. 힘드시겠어요. 이 시간까지 일하시면 몸이 너무 안 좋으실 텐데. 수지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오늘 회의 때 받은 건데 아까 간식 먹어서 배불러요. 수진이 건넨 것은 고급 디저트 가게의 마카롱 세트였습니다. 최소 3만 원은 하는 것이었죠. 아니에요. 이런 거 제가 어떻게... 괜찮으세요. 저 원래 단 거 잘 안 먹거든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요.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회의실 앞을 지나갈 때 봤거든요. 수진이 그 마카롱을 받고 좋아하며 가방에 넣던 모습을. 저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나 같은 청소부에게 주는구나. 윤정은 마카롱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아줌마,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바닥은 다들 차갑게 대하잖아요.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그렇고, 저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윤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처럼 무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을 텐데.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랑 동생을 키우셨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하셨죠.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없다고.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자고.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윤정은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학벌, 집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향한 진심, 그것이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아가씨, 정말 좋은 분이네요. 아가씨 남편 될 분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수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근데 아줌마 목소리가 왠지 익숙한 것 같은데.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윤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뵙는데요. 그런가. 제 착각인가 봐요. 그럼 아줌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수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마카롱 상자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엄마였구나. 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만났는지도 모르고. 그날 밤 윤정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마카롱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밝혀야 할까? 월요일 아침 윤정은 평소처럼 청소부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15층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리고 있었죠. 수진 선배가 쓰러졌대. 응급실로 갔다는데? 과로래. 윤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관리실로 가서 상황을 물었고 수진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작업복을 벗고 다시 평소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전해서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응급실. 윤정이 도착했을 때 민우가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수진 씨는 괜찮니?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그냥 과로로 인한 일시적 빈혈이래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윤정은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링거를 맞고 있는 수진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민우 씨, 제가 또 민폐를 끼쳤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무 무리해서 그래. 내가 뭐라고 했어? 야근하지 말라고. 그때 수진의 시선이 윤정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기, 혹시, 수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우의 어머니 윤정입니다. 네, 어머니라니. 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병원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난 2주 동안 너희 회사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단다. 네, 청소요? 그래. 수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지켜봤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우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민우야, 잠깐만. 수진이 민우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윤정을 조용히 바라봤죠. 그럼 저번 금요일에 복도에서 뵀던 분이. 맞아요. 그때가 나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분노로 떨고 있었고 수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아니, 수진아. 미안하구나. 윤정은 천천히 수진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았죠.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편견과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널 봤어. 내가 혹시 우리 민우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가득했지. 어머님, 근데 내가 2주 동안 본 너는 내 인생에서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후배를 챙기고 경비 아저씨에게 밥을 챙겨주고 심지어 청소부인 나한테까지 내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주더구나.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진짜 품격을 가진 아이였어. 나처럼 거칠에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속부터 빛나는 사람이었지. 어머님 수진아, 용서해 주겠니? 이 못난 시어머니를.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어머님께서 저를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민우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아니야, 수진아. 평범한 게 아니야. 너는 특별해. 진짜 특별한 사람이야. 민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수진이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윤정은 민우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정?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나는 이제 수진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민우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났구나.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어머님 눈에 부족하게 보일까봐, 민우 씨한테 누가 될까봐. 아니야, 수진아. 너는 충분해.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완벽해. 윤정은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도 윤정을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며칠 후, 윤정은 집에서 민우와 수진을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세 사람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식사 후 윤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우야,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내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회사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봤어.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요? 그래. 특히 너희 부서 최 과장이라는 사람 말이야. 민우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최 과장이요? 그 사람이 뭐? 윤정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청소하면서 우연히 들었어. 그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더구나. 거래처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리베이트를 받는 거야.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뭐라고요?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수진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니? 수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책임을 떠넘기고 야근을 강요하고. 수진아, 내가 쓰러진 것도 그 사람 때문이잖니.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다 봤어.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니까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더구나. 덕분에 많은 걸 보고 들었지. 윤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회계 자료까지. 내가 2주 동안 모은 거야.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이건 완전히 횡령이에요. 금액만 해도 5억이 넘는데요? 그래.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2채나 샀더구나.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런 증거를 어떻게 해? 수진아, 청소부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 쓰레기통도 뒤질 수 있고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많은 걸 볼 수 있지. 그 사람은 내가 그냥 청소부인 줄 알고 방심했어.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우야, 이 자료 가지고 감사팀에 넘겨라.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하고. 네, 어머니. 당장 내일 아침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윤정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과장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빌 거야. 민우야, 수진이를 과장으로 승진시켜라. 네. 어머님, 저는 아직. 아니야, 수진아.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실력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있잖니. 게다가 최 과장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더구나.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도 진작 너를 승진시키고 싶었어. 근데 최 과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어머님 힘으로 승진하는 건.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힘이 아니야. 내 실력으로 받는 거야. 나는 그냥 불의를 바로잡는 것뿐이야.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란다. 다음 날 민우는 회사 감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윤정이 준 자료들이 하나씩 검증됐고 최 과장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오후 2시 최 과장이 회의실로 불려왔습니다. 민우 이사님, 무슨 일로? 최 과장, 앉으세요. 민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거래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성진건설, 대양물산과의 계약 건들이요. 그게 증거는 다 있습니다. 허위 계약서, 리베이트 입금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요. 최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요? 최 과장, 당신은 청소하시는 분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분들도 다 보고 듣는다는 걸 몰랐나 봐요. 그 순간 최 과장은 깨달았습니다. 2주 전 복도에서 자신이 거래처 사장과 리베이트 이야기를 나눌 때 지나갔던 청소부 아줌마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과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민우 이사님, 제발 한 번만 나가시죠. 경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복도를 지나갈 때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청소를 하던 윤정이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최 과장과 눈이 마주쳤죠. 당신, 그때 그 청소부. 윤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예요. 최 과장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셨나요? 최 과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전체에 공지가 떴습니다. 인사 발령 박수진 대리, 과장으로 승진.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헐, 수진 선배 승진했대. 진짜? 대박. 최 과장 자리를 수진 선배가 맡는 거야? 완전 잘 됐다. 동료들이 수진의 자리로 몰려와 축하했습니다. 수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축하를 받았죠. 그날 밤 수진은 민우와 함께 윤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는, 수진아,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지켜봤잖니. 너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후배들도 잘 챙기고 책임감도 강해. 당연히 과장이 돼야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렇게 어머님 도움으로. 윤정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세상은 공평해야 해.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게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야. 내가 한 건 그냥 그 순리를 조금 빠르게 만든 것뿐이야. 일주일 후 윤정은 수진을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민우 없이 단둘이었죠. 수진아, 이리 앉아라. 네, 어머님. 윤정은 서류 봉투를 하나 내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수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 시세로 약 15억 정도 되지. 어머님, 이런 건 너무 큰. 윤정이 수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수진아, 들어봐.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네, 너희 어머니 말이야. 평생 청소하고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너랑 동생을 키우셨다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그런 훌륭하신 어머니가 이제는 편하게 쉬셔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이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내 어머니를 위한 거야. 너희 어머니 모시고 이사 가거라. 더 이상 좁은 빌라에서 사시지 말고.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이런 걸? 수진아, 너는 내게 큰 걸 줬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거야. 사람의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품격이 뭔지를 가르쳐 줬잖니. 그 값어치가 이거보다 훨씬 크단다. 윤정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수진아. 나는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어머니는 돈 없이도 너 같은 훌륭한 딸을 키우셨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알겠더구나. 어머님, 이건 내 어머니께 드리는 내 감사의 표시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돈이 될 분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고,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윤정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수진아. 앞으로 우리 좋은 가족이 되자꾸나. 그날 저녁 수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우리 이사 갈 거야.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로. 뭐? 수진아, 무슨 소리야? 시어머님께서 우리한테 아파트를 선물로 주셨어. 엄마가 이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훌륭하신 분이. 엄마, 우리 정말 좋은 분들 만났어. 이제 엄마도 더 이상 일하지 마. 내가 모실게. 수진아, 엄마가 너를 잘 키운 보람이 있구나. 어머니와 딸은 전화기를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석 달 후 민우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한 특급 호텔이 아니라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수진이 원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하객들은 특별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경비 아저씨,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수진이 도시락을 챙겨드렸던 분들까지 모두 초대됐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윤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까지 초대해 주시고. 아니에요, 아저씨. 수진이가 가장 초대하고 싶어 한 분들이 바로 아저씨 같은 분들이에요. 당연히 오셔야죠.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축사에서 윤정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랑 민우의 어머니 윤정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늘 가르쳤던 것은 좋은 집안,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고백하자면 저는 2주 동안 청소부로 위장해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네, 놀라우시죠? 저도 평생 처음 해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부가 되어서야 진짜 세상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누구에게나 따뜻했습니다. 후배 직원에게, 경비 아저씨에게, 그리고 청소부였던 저에게까지. 그건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품격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수진이는 그걸 몸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 민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고요. 윤정은 신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 어미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줘서 고맙구나.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윤정은 신랑 신부와 함께 조용한 방에 모였습니다. 민우야, 수진아.
네, 어머니. 윤정은 두 사람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 회사 주식이야. 우리 그룹 주식 5%야. 민우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5%면 1,000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그래. 이건 수진이 앞으로 명의야. 어머님, 이건 너무. 윤정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지. 게다가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충분해. 하지만, 수진아, 이 주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재단을 만들어도 좋고,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해도 좋아. 내 마음껏 해. 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너라면 잘 쓸 거라고 믿어. 수진은 윤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어머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좋은 사람이 될게요.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수진아. 민우도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얘들아. 앞으로 우리 세 사람, 아니 수진이 어머님까지 네 사람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날 밤 윤정은 집으로 돌아와 작업복을 꺼내봤습니다. 2주 동안 입었던 그 남색 작업복. 옷을 쓰다듬으며 윤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옷이 내 인생을 바꿨어.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줬지. 그녀는 작업복을 소중히 액자 틀에 넣어 서재에 걸어두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알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정 여사는 청소부가 되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실천에 옮겼죠. 나쁜 사람에게는 정당한 벌을, 착한 사람에게는 마땅한 보상을.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입니다. 최 과장은 자신의 비리로 감옥에 갔고 수지는 승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하게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의 작은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소하시는 분, 경비 아저씨,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작은 미소와 감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돌아올 겁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